근데 WWDC 2025에서 공개된 macOS 26 코드명 타워 소식으로 정말 뜨거웠죠. 네, 아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애플 공식 발표 내용이랑 여러 기술 블로그 분석, 사용자 토론 같은 걸 종합해 본 건데요. 네, 다양한 관점들을 모아봤습니다. 여기서 핵심만 딱 뽑아서 macOS 26이 가져올 변화, 특히 당신의 맥 사용 경험, 그중에서도 개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여러 업데이트 중에 진짜 눈에 띄는 건 역시 네이티브 리눅스 컨테이너 지원 소식이었어요. 이거 제 맥북 배터리 드디어 좀 숨 쉴 수 있을까요? 네. 다들 그 기대감이 크신 것 같아요. 이게 컨테이너화 프레임워크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게 핵심이거든요. 컨테이너와 프레임워크요? 네. 그러니까 도커 같은 걸 이제 따로 설치 안 하고 macOS 자체에서 리눅스 컨테이너 이미지를 바로 만들고 받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와, 그게 가능한 거군요. 특히 애플 실리콘 칩에 딱 맞게 최적화됐고 또 오픈소스로 제공된다는 점도 중요하고요. 맞아요. 기존에 도커 쓰면 편리하긴 한데 이게 시스템 자원을 은근히 많이 먹어서 좀 성능이나 배터리 쪽에서 아쉬움이 있었거든요. 그렇죠. 그런 피드백이 꽤 있었죠. 그럼 이 네이티브 방식이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걸까요? 아니면 뭐랄까 더 큰 그림이 있는 걸까요? 어떤 기술 교력가는 구글 엔지니어조차 부러워할 개발 경험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던데요. 그 표현 저도 봤습니다. 상당히 인상적이죠. 이게 단순히 성능 개선을 넘어서 애플이 이제 맥을 개발 플랫폼으로서 더 확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여요. 전략적 움직임이요? 네. 어떻게 보면 도커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개발자들을 애플 생태계로 더 깊숙이 끌어들이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. 흥미롭네요. 근데 기술적으로 이게 그냥 가상머신 위에 리눅스를 돌리는 방식인가요? 기존 도커처럼요? 그게 이제 관건인데요.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영리하게 리눅스 시스템 콜, 그러니까 명령어를 맥OS 커널인 다윈이 직접 이해하도록 번역하는 방식일 수도 있어요. 아, 후자라면 훨씬 가볍고 빠르겠는데요? 맞아요. 이론상으로는요. 근데 또 예상치 못한 호환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. 아직은 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구현 방식에 따라 실제 체감 성능이나 안정성이 꽤 달라질 수 있겠네요. 그럼 개발자들이 실제로 작업할 때 쓰는 큐버네티스 같은 오케스트레이션 도구나 OCI 표준 이런 거랑은 잘 연동이 될까요?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. OCI 표준 준수 여부도 핵심인데 이게 컨테이너 이미지나 런타임에 대한 개방형 표준이라서 다른 도구와의 호환성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. 아, 표준을 따라야 다른 것들이랑 잘 붙는군요. 네. 그리고 큐버네티스와의 통합이 얼마나 매끄러울지도 실제 개발 환경에서 이게 얼마나 유용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겁니다. 이건 정말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. 네. 개발 환경 얘기 말고도 이번에 시각적인 변화도 꽤 크죠. 리퀴드 글래스라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나왔어요. 이름만 들어선 딱 감이 안 오는데 힘일 것 같기도 하고요. 근데 다만 이걸 2D 화면에서 3D 공간 컴퓨팅의 디자인 요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할지는 좀 풀어야 할 숙제 같아요. 그렇죠.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사용하기 편해야 하니까요. 맞아요. 단순히 보기 좋은 걸 넘어서 이게 실제 사용 편의성이나 정보 전달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자칫하면 좀 산만해 보일 수도 있지 그게 관건이겠죠. 그렇네요. 디자인 말고 다른 편의 기능 개선 소식도 있었죠? 네, 있었습니다. 스테이지 매니저나 멀티태스킹 기능이 좀 더 개선된다고 하고요. 또 맥용 돋보기 기능이나 점자 지원 강화 같은 접근성 향상도 눈에 띄더라고요. 접근성 강화도 중요하죠. 그리고 아이폰 통화를 맥에서 바로 아주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폰 앱 통합. 이것도 주목할 만하고요. 전반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더 세밀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이 보여요. 네, 그럼 정리해보면 macOS 타워는 네이티브 컨테이너 지원이라는 개발 환경의 큰 혁신, 그리고 리퀴드 글래스 디자인 도입, 또 전반적인 사용 편의성이랑 접근성 강화,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군요. 그렇죠. 핵심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. 구형 맥 쓰시는 분들은 좀 주의할 내용이 있다고요. 아,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해요. 호환성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. 2018년형 맥북 프로나 2020년형 인텔 맥북 에어 같은 일부 구형 인텔 맥 모델에 대한 지원이 이번 macOS 타거부터 중단될 예정이에요. 아, 그럼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군요.
네,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텔 앱 실행을 위한 로제타2나 또 타임머신 백업할 때 쓰는 타임캡슐 하드웨어 지원도 다음 버전, 그러니까 맥OS 27에서는 종료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. 꽤 큰 변화인데요. 네, 그래서 해당 기기 내 기능을 계속 사용 중이시라면 미리 좀 대책을 마련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네이티브 컨테이너 지원이 과연 기존의 그 강력한 도커 생태계를 대체할 만큼 매력적일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. 네, 그게 가장 큰 질문이죠. 근데 애플의 이런 움직임이 단순히 개별 기능을 그냥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쩌면 맥을 클라우드나 서버 개발의 중심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더 큰 야망의 일부는 아닐까?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. 아, 더 큰 그림이 있을 수도 있다. 네, 애플 생태계 전체의 통합을 가속화하면서 개발자들을 더 강력하게 끌어안으려는 전략일 수도 있죠. 이 새로운 컨테이너 기술이 과연 당신의 실제 작업 흐름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